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나는 미니멀 유목민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박건우 씨고요. 출간은 2022년 10월에 됐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니멀리즘에 대한 책이고요. 저도 미니멀리즘 좋아하고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 책은 좀 담고 있는 내용이 저걸 나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무척 과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분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박건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분은 어쩌다가 미니멀리스트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젊을 때 이분은 기타리스트였어요. 10년 정도 연주자 생활을 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타가 많을 땐 5대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연주 장비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죠. 일렉 기타를 치면 앰프가 필요하고 튜너가 필요하고 스탠드가 필요하고 이펙터가 필요하고 케이블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 의상도 필요하죠. 이런 거 다 합치니까 연주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전부 다 트럭 한 대 부는 되더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안타깝게 뮤지션들은 돈을 많이 못 벌죠. 그게 현실입니다. 가난했었고요. 빚 독촉에도 시달려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진로를 변경하게 돼요. 가난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게 됐던 겁니다. 음악 이외의 일거리로 돈을 벌어서 빚을 다 청산했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그리고는 일본어 가이드 자격증을 땁니다. 네, 이걸로 돈벌이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경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여행 인솔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주업입니다. 관련해서 여행 에세이를 써서 돈을 벌고요. 또 유튜버로도 나름 성공하셨죠. 유튜버로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하던 이야기 마저 하면 일본어 자격증, 일본어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걸 기념해서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같은 숙소에 머물던 일본 여성과 눈이 맞아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사하기 전에 짐을 많이 정리를 하게 되죠. 과하게 이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짐이라는 게 거대한 배낭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트북 가방 하나, 나머지는 통기타 하나,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때 느낍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짐을 정리할 수가 있구나. 네, 그때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내 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네, 짐을 이만큼 줄여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죠. 자, 하나 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여행을 하면서 만났고 평소에도 여행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직후에도 1년 동안 호주와 아시아를 돌아다녔다고 해요. 1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자, 사진 하나 볼게요. 호주 퍼스에서 찍은 사진인데 2010년 경이었고요. 장기간 여행을 할 때, 그러니까 1년 정도 여행을 할 때 모습입니다. 갖고 다닌 짐이 이게 다라는 거 진짜 놀랍더라고요. 어디 캠핑을 1박 2일로 떠나도 저것보다는 많이 가지고 가는데 1년 동안 여행하면서 들고 다닌 짐이 저것뿐이라는 거 진짜 놀라웠습니다. 자, 좀 더 이야기해보죠. 저자는 2014년 가을에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게 됩니다. 그게 한 800km 정도 되죠. 배낭 하나를 메고 다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짐을 간소하게 꾸릴 수밖에 없죠. 자, 그 여행을 다녀와서 곧바로 이번엔 아내와 함께 대만으로 도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대만 그 코스는 한 11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년 동안 합쳐서 1900km를 걸은 거죠. 저자는.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이때 들고 다닌 짐이 이게 전부라고 해요. 배낭 안에다가 모든 짐을 다 넣어서 다닌 거죠. 짐이 진짜 단촐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첫째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부 정말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점 두 번째, 반년을 도보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짐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 여행을 하려면 미니멀리즘은 필수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책의 저자는 여행을 하면서 미니멀리즘을 터득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박건우 씨 부부에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소라게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들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소라게는 그냥 개예요. 크랩의 일종입니다. 근데 소라게는 특징이 소라를 집으로 삼죠. 집을 옮기기도 합니다. 다른 폐각,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를 집으로 삼아서 이사를 가기도 한다는 거죠. 소라게에게 집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들어가 쉬는 곳,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부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딱 그렇구나, 진짜 소라게 같이 사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5년 차 때, 결혼을 하고 5년 차가 됐을 때 서울에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전셋집을 구했는데 성북구 정릉에 구했습니다. 여기 산통내가 많죠. 네, 산통내 꼭대기에다 구한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시장이 5,000보는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30분 걸어야 되는 거죠. 여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 목욕물은 화목난로로 때워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산통낸 거죠. 겨울이 됐어요. 실내와 실외의 온도가 비슷해지더랍니다. 그러니 밖에 있을 때나 집 안에 있을 때나 춥기는 마찬가지더라 라는 거죠. 부부는 결심을 합니다. 그간 잘 사용하던 나무로 된 식탁을 화목난로에 넣어서 온기를 채운 다음에 집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뭐 따뜻한 제주도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라 대만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대만이 한국보다 훨씬 더 따뜻하잖아요, 겨울에. 다시 말해서 이 부부는 추우니까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이 부부에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갖고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하고 보수해야 하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냥 몸만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정말 필요한 물건, 이건 큰 배낭에 들어갈 정도의 물건 뿐이더라, 이걸 챙겨서 그냥 떠나면 되는 거죠. 마치 소라게가 집을 옮기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날이 추워지면 미련 없이 살던 집을 떠나서 따뜻한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삶. 네, 이게 바로 이 부부가 누리고 있는 미니멀리즘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저자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소지품이 100개 미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100개라고 숫자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제가 집을 나설 때 몇 개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나. 일단 입고 있는 옷이 한 7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챙기죠. 카드를 2장 정도 갖고 있고요. 열쇠도 챙겨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방에다가 노트북도 넣고, 네,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이걸 다 합치니까 20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분은 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합쳐보니까 이게 100가지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외출할 때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제가 집에 남기고 있는 물건은 수만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다 합쳐서 100개 미만이다. 네, 그런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물건이 100가지도 안 되냐,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100가지가 안 되냐 싶은데, 진짜 필요한 거 빼곤 안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샴푸를 쓰질 않아요. 네, 이건 뭐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치약을 안 써요. 이분은 치약도 안 쓰더라고요. 수염은 손으로 뽑습니다. 면도기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수염이 잘 안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망사 속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잘 마르고 또 보관하는 데 필요한 면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잠잘 땐 평상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잠옷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양말은 한 켤레뿐입니다. 네,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몇이나 될까? 이 지구상에 통틀어서 몇 명이나 이렇게 살고 계실까 싶은데, 근데 이분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직접 몸소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겠죠. 돈 쓸 일이 없습니다. 둘이서 그래서 월 한 100만 원을 안 쓸 때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출이 거의 없는 거예요. 돈 쓰는 용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먹거리에 지출하는 거, 네, 이거 빼곤 거의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거나 먹느냐? 아니에요. 잘 챙겨서 드시더라고요. 2배 정도 가격이 비싸도 유기농 재료를 산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는 돈 쓸 일이 없으니까. 네, 재밌죠? 관련해서 육식도 줄였다고 합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미니멀리즘을 좋아하다 보면 채식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비거니즘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니멀리즘을 하다 보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육식이 환경을 파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육식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몸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 네,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 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돈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이분은 늦봄부터 늦가을까지, 그러니까 여행 성수기죠. 이때는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이 밖에 여행 작가로도 돈을 벌죠. 이 책도 그 일환으로 쓴 거고, 그래서 수익이 나는 거죠. 이 밖에 유튜버로 일을 해서 버는 수입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돈을 버는데 쓰는 돈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습니다. 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쌓이는 돈이 눈에 보이는 정도다, 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던데, 액수는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재정 문제는 거의 뭐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어떤 일이든 해나갈 생각이다, 라는 거고요. 또 밭일도 한다고 해요. 농사. 밭일을 해보니까 배고를 일은 없겠다는 걸 깨달았다, 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 생략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 책의 저자가 평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책 읽으면서 진짜 독특한 분이다 라고 느꼈는데, 문제는 이거죠. 저도 미니멀리즘 좋아하고 추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내가 과연 이분처럼 살 수 있을까? 네, 이게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하게 되는 생각이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네, 그게 책 읽는 목적 중에 하나겠죠? 앞서 이야기한 거, 저자는 겨울이 돼서 집이 추워지니까 따뜻한 나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이게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지할 물건이 없다, 보수할 물건이 없다라는 데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 한 6개월 정도, 1년의 절반 정도를 집을 비우고 여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야 있겠지만 신경 쓸 게 많죠. 각종 세금 고지서가 쌓일 텐데 이게 걱정이 될 테고, 또 내가 주차장에 세우던 자동차에 먼지가 뽀얗게 쌓일 텐데 이런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뭐 6개월씩 집을 비우고 여행을 하는 거, 이게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무척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근데 박근호 씨 부부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유지하고 보수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이 부부는 다양한 경험
경험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더라고요. 물질을 소유하지 않은 덕분에 경험을 쌓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할 뿐 사기 위한 노동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사기 위한 노동은 하지 않는다. 살기 위해서 일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돈을 물건이 아닌 경험에 쓰는 순간부터 우리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진짜 좋은 말이죠. 이 두 문장이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배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욕심내지 않고 산다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산다면 물건이 아니라 경험하는데 돈을 쓸 수 있겠구나. 네, 그 생각이 든 거죠. 박건우 씨 같은 경우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린 덕분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돈은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지 않는 대신에 경험을 하는데 돈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 알면서도 참 실천하기 힘든데 이 책 읽으면서 그 생각을 좀 더 강화하게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